저희는 MVC 모델 2를 사용해서 웹 서비스를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중이고요. 저희가 만든 클래스는 아까도 보여드렸듯이 데이터베이스에 테이블 완성했고요. 모델 클래스를 만들어 뒀습니다. 그리고 리퀘스트가 들어왔을 때 컨트롤러 서블릿 클래스가 리퀘스트를 받아서 그 다음에 뷰로 전달하고 JSP가 우리 HTML을 만들어서 응답을 보내는 구조까지를 만들었고요. 자,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그 다음에 저희가 만들 패턴은 뭐냐면 델리게이션 패턴, 위임 패턴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 거예요. 서블릿 클래스를 요청마다 서블릿 클래스를 따로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떤 종류의 요청이든지 간에 전부 처리할 수 있는 모든 요청들을 전부 처리할 수 있는 서블릿 클래스 하나를 만들 거고요. 그게 아까 저희가 만든 프론트 컨트롤러 서블릿이고 만약에 메인 페이지, 우리로 치면 index.jsp죠. index.jsp가 필요하다. 그러면 index.js 그러니까 요청이 만약에 메인 페이지를 보여주세요라고 하는 요청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프론트 컨트롤러는 그 요청 처리하는 것을 델리게이트 위임을 해버릴 거예요. 또 다른 컨트롤러 클래스한테 위임을 해버릴 겁니다. 이 컨트롤러 클래스가 프론트 컨트롤러한테 뷰는 이거예요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프론트 컨트롤러가 인덱스라고 하는 요청에 대해서는 index.jsp를 호출하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구조로 가게 될 거고요. 그러면 그 JSP가 응답을 보내주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클래스가 하나 더 생겨날 겁니다. 중간에 클래스가 하나 더 생겨나는 그런 구조가 될 거고요. 그러니까 위임을 받는 클래스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위임을 받는 클래스는 여기에서 이게 지금 메인 컨트롤러예요. 메인 컨트롤러가 할 일은 뭐냐면 요청 파라미터를 딴 곳으로 이동시키는 역할만 하면 돼요. 어떤 JSP로 이동시킬 거냐라고 하는 것만 메인 컨트롤러가 해주면 되거든요. 아까 그림 다시 볼까요? 아까 그림 다시 오면 어떤 요청이 들어왔을 때 어떤 JSP로 그 응답을 만들어내면 되느냐 이것만 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웹 서버는 클라이언트로 리스폰스를 보내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만든 클래스를 보면 프론트 컨트롤러가 JSP를 직접 선택을 해서 거기로 포워드를 하고 있죠. 이 과정, 얘를 선택하는 과정, 어떤 JSP를 선택할 것이냐라고 하는 이 과정을 다른 클래스한테 맡기겠다는 얘기예요. 다른 클래스한테 맡겨버리면 모든 요청을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모든 요청을. 그러면 이 위임을 받는 클래스 입장에서는 무엇만 만들어주면 되냐면 어떤 JSP를 사용하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주면 리턴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일이 저장된 위치와 파일의 이름, JSP 파일의 이름을 리턴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 클래스를 만들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여러분들 컨트롤러 패키지가 있을 거예요. 컨트롤러 패키지에서 오른쪽 클릭하시고요. 인터페이스 선택할게요. 인터페이스 이름은 액션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액션. 이유는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컨트롤러 패키지에서 액션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하나 만들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퍼블릭 인터페이스 액션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패키지는 edge.web.controller고요. 네, 인터페이스 액션이.
자, 인터페이스의 역할은 뭐예요? 인터페이스의 역할은 그 어떤 다른 클래스가 가지고 있어야 될 메서드들의 리턴 타입과 그리고 파라미터 개수, 파라미터의 종류, 타입 이런 것들을 정의하는 게 인터페이스의 역할이죠. 그렇죠? 자,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면 스트링을 리턴하는 메서드가 필요해요. 왜 스트링이냐? index.jsp로 포워드를 할 건지, 뭐 board.jsp로 포워드를 할 건지, user.jsp로 포워드를 할 건지 이렇게 어떤 JSP로 리턴을 해야 되느냐, 어떤 JSP 파일을 가지고서 포워드를 해야 될 것이냐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스트링을 리턴하는 메서드가 필요해요. 그 메서드를 execute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execute. 자, 그리고 파라미터를요, http servlet request라고 하는 게 있을 거예요. http servlet request를 파라미터로 선언하고요. request.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요. http servlet response라고 하는 게 있을 거예요. response를 매개 변수 파라미터로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만 만드시면 돼요. 딴 거 필요 없고요. execute는 문자를 리턴하는 메서드인데 request와 response를 파라미터로 갖는 메서드예요. 추상 메서드죠. 인터페이스는 추상 메서드만 갖습니다. 앞에 public abstract가 생략되어 있어도 얘는 public abstract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리퀘스트와 리스폰스는 나중에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미리 좀 정의를 좀 해둘게요. 나중에 필요한 경우에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인터페이스에서는 바디를 만드는 게 아니죠. 바디를 만들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문장을 끝내버리셔야 됩니다. 이게 인터페이스. 이게 인터페이스예요. 자, 그러면 이 인터페이스를 상속받는 클래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new 클래스. 자, 클래스 이름은 뭐라고 할 거냐면 메인 컨트롤러. 메인 컨트롤러라고 할 거예요. 메인 컨트롤러. 그러니까 첫 번째 인덱스 페이지를 보여주는 컨트롤러네요. 밑에 인터페이스가 있죠. 인터페이스에다 add 하시고요. 여기에서 액션 이렇게 찾으시면 우리가 만든 액션을 사용을 하셔야 돼요. 다른 거를 사용하시는 게 아니고요. 액션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가 되게 여러 군데 있어요. 여러 군데 있으니까 edge.web.controller에 있는 액션을 선택을 하세요. 이거 선택하셔서 OK 들어가 있죠. 그럼 finish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만들어졌죠. 메인 컨트롤러는 우리가 만든 액션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임플로먼트, 구현하는 클래스고요. 그래서 액션이 가지고 있는 메서드를 오버라이드하고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죠. 이렇게 하나밖에 없어요. 액션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클래스에서 구현해야 될 메서드도 하나예요. 퍼블릭이고요. 왜 퍼블릭일까요? 인터페이스에서 얘는 뭐예요? 프로텍티드인가요? 패키지인가요? 프라이빗인가요? 퍼블릭이에요. 인터페이스는 다른 말이 없어도 만들어진 만들어진 메서드의 접근 범위는 퍼블릭이에요. 액세스 접근 범위는 퍼블릭이기 때문에 오버라이드 할 때도 퍼블릭이라고 쓰셔야 돼요. 여기를 만약에 프로텍티드 이렇게 쓰게 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접근 범위는 오버라이드 하는 것보다 더 넓어질 수는 있어도 좁아질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인터페이스가 퍼블릭이기 때문에 여기도 퍼블릭이에요. 인터페이스에서 메서드 이름이 스트링이라고 리턴 타입이 스트링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도 스트링. 그 다음에 메서드 이름이 execute니까 메서드 이름 그대로. 오버라이드라고 하는 게 같은 이름으로 재정의 하는 거잖아요. 파라미터 2개. 하나는 앞에는 request, 뒤에는 response예요. 그죠? 자, 여기서는 출력문 하나만 넣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컨트롤러 클래스. 메인 컨트롤러.
그래서 이렇게 하면 왠지 클래스 이름처럼 보이니까 그냥 앞에 소문자로 쓸게요. execute 메서드가 호출됐다. 이렇게만 로그를 넣을게요. 로그를 넣고요. 자, 여기서 할 일은 뭐냐면 여기서 할 일은 우리가 메인 페이지는 어디예요? 메인 페이지는 웹 inf 밑에 있는 index.jsp란 말이에요. 이거를 return하는 거예요. 얘를 return. 되셨습니까? 네. 메인 컨트롤러가 하는 일은 메인 컨트롤러가 하는 이 컨트롤러 클래스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컨트롤러 클래스가 하는 역할은 다 똑같은 거예요. 뷰를 보여줄 뷰를 담당하는 JSP 파일의 JSP 파일의 위치를 리턴해 주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역할이에요. 뷰가 누구냐? 리퀘스트가 전달이 됐을 때 이 리퀘스트를 처리해서 리스폰스를 만들어줄 뷰가 누구냐? 이거를 리턴해 주는 게 얘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물론 만약에 그 뭐 테이블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면 테이블을 그리기 위한 데이터들이 필요하겠죠. 그럼 그런 데이터들을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와야 돼요. 그런 일들이 필요하기도 하겠지만 여기서는 우선적으로는 메인 페이지만 보여주면 되기 때문에 다른 거는 필요가 없어요. 요것만 있으면 돼요. 요것만. 자, 이렇게 해서 메인 컨트롤러라고 하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죠? 얘를 만든 목적은 뭐냐면 자,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얘를 만든 목적은 다시 우리 프론트 컨트롤러로 갈게요. 왔다 갔다 하죠, 지금. 정신 잘 차리셔야 됩니다. 아, 컨트롤러에 오터 있어요? 메인 컨트롤러. 출력? 아, 여기에? 아, 그렇군요. 네. 출력문이니까. 감사합니다. 네. 자, 이 클래스를 만든 목적은 뭐냐면 아까 그림에서 다시 보시면은요. 위임을 하겠다예요. 서블릿이 자, 프론트 컨트롤러는 서블릿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서블릿이 우리가 방금 만든 메인 컨트롤러를 호출하겠다. 그럼 메인 컨트롤러가 JSP는 이거야 하고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프론트 컨트롤러가 거기로 포워드를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구조로 만들 거란 얘기죠. 자, 그래서 프론트 컨트롤러에서 아까 우리 init 부분이 있었어요. init 부분. 여기를 좀 사용을 할 겁니다. 자, 여기를 어떻게 사용을 할 거냐면 우선 멤버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할게요. 프론트 컨트롤러에서 요청, 리퀘스트와 요청과 응답 리스폰스를 처리하는 응답을 처리하는 컨트롤러 클래스들, 컨트롤러 객체들과 그 컨트롤러가 처리해야 되는 요청 주소들이 있죠. 컨트롤러에 매핑되어 있는 컨트롤러에 매핑된 URL 주소, 요청 주소라고 하겠습니다. 요청 주소를 저장하는 변수를 하나 선언할게요. 그러니까 어떤 요청 주소에는 어떤 컨트롤러가 매핑이 되고 어떤 주소에는 어떤 객체가 매핑이 되고 이거를 매핑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매핑해서 저장하는 변수 타입으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키 밸류 저장할 수 있는 맵 타입을 이용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프라이빗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할 건데요. 프라이빗 변수를 맵이라고 할 거예요. 컨트롤 스페이스 java.util 사용하셔야 돼요. java.util. 그러면 임포트가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java.util.map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키 부분이니까 여기를 뭐라고 할 거냐면 스트링, 문자요. 요청 주소가 키가 될 거예요. 요청 주소가 키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러 객체죠. 컨트롤러 객체를 뭐라고 할 거냐면 액션이라고 할 거예요. 액션. 그리고 여기를 커맨드, 변수 이름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우리가 인터페이스를 설계한 목적이 이거예요. 굳이 메인 컨트롤러라고 하는 컨트롤러 이름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이거를 굳이 인터페이스 하나를 만들어서 상속하게끔 하고 그 다음에 execute 메서드를 만들어서 문자열을 리턴하게끔 만든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프론트 컨트롤러에서 여러분들 맥 기억나시죠? 키와 밸류 쌍으로 저장하는 거 기억나시죠? 응? 그러면 여기에 클래스 이름 써야 된단 말이에요. 키가 문자열이냐 숫자냐 써줘야 되죠. 그 다음에 여기에 뭐 오브젝트냐 이렇게 써줘야 된단 말이에요. 클래스 이름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메인 페이지를 담당하는 컨트롤러, 게시판을 담당하는 컨트롤러, 새 글을 작성하는 컨트롤러, 글을 수정하는 컨트롤러, 글을 삭제하는 컨트롤러, 로그인하는 컨트롤러, 회원 정보 수정하는 컨트롤러, 회원 가입하는 컨트롤러가 무지하게 많을 거잖아요. 이름들이 다 다를 거죠. 걔네들을 모두 다 저장할 수 있는 클래스, 그게 뭐예요? 오브젝트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오브젝트라고 하면 그 컨트롤러가 아닌 다른 것들도 저장돼 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쵸? 컨트롤러가 아닌 리퀘스트와 리스폰스를 처리하는 객체들만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뭐 인티저 클래스, 스트링 클래스, 뭐 배열 등등등 다 저장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안 맞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인터페이스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맵에 저장할 수 있는 타입은 반드시 execut라고 하는 메서드를 가지고 있는 클래스들만 저장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execut는 request와 response를 파라미터로 가져서 요청과 응답을 처리하는 그런 클래스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요청과 응답을 처리해서 화면에 그려줄 뷰가 저장되어 있는 JSP를 리턴해주는 메서드를 가지고 있는 클래스들만 저장할 수 있는 맵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다형성이죠, 다형성. 그래서 다형성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바에서 다형성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를 오브젝트라고 해버리면 진짜 어떤 클래스든지 다 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컨트롤러로 동작하지 못하는 클래스들로 객체들도 넣을 수 있어요. 그건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 여기를 도대체 어떻게 무슨 타입으로 할 거냐? 보드 컨트롤러, 로그인 컨트롤러, 로그아웃 컨트롤러 이렇게 다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부모 클래스 이름을 써주는 거예요. 부모 클래스, 상위 클래스이거나 혹은 그 상위 클래스를 혹은 여기 인터페이스. 그러면 그 상위 타입이 되기 때문에 얘를 상속받는 클래스들만 저장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만들어 두고요. 이렇게 하나 만들어 두고 얘를 어디에서 생성을 할 거냐면 init에서 할 거예요. 여기 to-do 하고 남겨둔 부분 있죠. to-do 하고 남겨둔 부분인데 요거는 위쪽으로 좀 올릴까요? 이렇게. 순서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여기서는 할 일만 딱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init 메서드에서는 무엇을 하냐면 이제 여기에서 요청 주소와 그 요청 주소를 처리할 컨트롤러 클래스의 객체를 맵핑시켜서 등록을 하는 거예요. 서블릿 클래스가 얘네들을 관리를 하는 거예요. 서블릿 클래스가 요청 주소를 처리할 컨트롤러 클래스 객체를 관리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서블릿이. 자, 이걸 하기 위해서 위에 변수 이름이 커맨드. 여기 제가 커맨드라고 했잖아요. 이거 기억나시죠? 맵을 생성을 해야 돼요. 생성자 호출해야 돼요. 맵이라고 생성자 호출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맵은 인터페이스예요. 생성자 호출할 수 없습니다. 그럼 맵을 상속받는 클래스가 있어야 되죠. 해쉬맵 이용하시면 돼요. 해쉬맵. 해쉬와 트리 설명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해쉬는 무엇을 빨리 하기 위해서? 검색을 빨리 하기 위해서. 트리는 오름차순, 내림차순, 정렬을 빨리 하기 위한 알고리즘이 트리 알고리즘. 우리는 요청 주소와 요청 주소를 처리할 클래스를 매핑시켜뒀다가 빨리 찾아낼 수만 있으면 돼요. 네. 컨트롤러 클래스들 간에 어떤 정렬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정렬은 의미가 없고 매핑시켜둔 클래스를 잘 찾을 수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해쉬맵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쉬맵이 있으면 이 해쉬맵에다가 저장을 컴퓨터가 아니고요. 푸시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어요. 메서드가 있어요. put. 키와 밸류 값으로 값을 저장하는 푸시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어요. 그리고 객체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컨텍스트 루트. 컨텍스트 루트를 처리할 객체가 뭐냐면 아까 얘기한 new main controller. 아직 우리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얘가 뭐냐면 컨텍스트 패스로 요청된 컨텍스트 패스 요청을 처리할 컨트롤러 거죠. 그러니까 앞쪽을 주소로 할 거예요. 주소는 왜 그러냐 하면 주소는 겹치는 게 없잖아요. 절대로 주소는 겹치는 게 없어요. 주소는 겹치는 게 없기 때문에 그 주소를 처리할 수 있는 컨트롤러 클래스만 있으면 돼요. 일단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메인 컨트롤러밖에 없으니까 요거 하나만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만 등록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사용을 할 거냐? 자, init은 언제 호출된다 그랬어요? 서블릿 객체가 생성될 때 한 번 호출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얘가 생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생성이 되어 있으면 얘를 어디서 할 거냐면 아까 우리 그 요청 주소 다시 한 번만 볼게요. 요청 주소를 다시 한 번만 보면 새로 고침 여기 요 부분 새로 고침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이는 건 그대로 보여야 되고요. 로그를 다시 한 번만 볼게요. 로그를 다시 한 번만 보면은요. request URI를 알아내고요. request URI를 알아내고 여기에서 컨텍스트 패스를 빼버리면 뒤쪽에 여기 뭐가 남아요? 슬래시라고 하는 게 남죠? 그거를 지금 여기다가 쓴 거예요. 여기다가. 나중에
이런 주소들도 포함이 될 거예요. 나중에는 보드로 시작하는 주소, 유저라고 시작하는 주소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될 거예요. 포함이. 자, 그런 것들도 전부 다 이 패턴이에요. URI에서 앞에 어디까지 컨텍스트 루트까지를 잘라내 버리면 컨텍스트 패스까지만 딱 잘라내 버리고 뒤쪽을 찾아내면 그게 뭐가 되냐면 요청 주소가 된단 말이에요. 요청 주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할 일이 무엇을 할 거냐면 델리게이션 패턴을 구현을 할 거예요. 여기서부터. 자, 여기서 하나만 더 할게요. 여기서 스트링이 아니고요. 스트링 변수 하나 선언할게요. 스트링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할 건데 뭐라고 선언을 할 거냐면 패스라고만 할 거예요. 패스. URI. 자, 여기 로그 잘 보세요. URI예요. URL이라고 해버리면 HTTP, 로컬호스트, 8181 얘네들이 다 포함이 돼요. 다 포함이 되니까 URI라고만 하셔야 돼요. URI에서 서브스트링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할 거예요. 서브스트링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습니다. 이 서브스트링이 뭐냐면 몇 번째부터 잘라내겠다. 몇 번째 이후를 다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게 서브스트링이에요. 문자열에서 몇 번째 인덱스부터 다 잘라내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에 무엇을 주시면 되냐면 여기 컨텍스트 패스 요만큼을 잘라낼 거잖아요. JSP/JSP05라고 하는 것만큼을 잘라낼 거죠. 그러니까 여기를 뭐라고 하시면 되냐면 컨텍스트 패스의 랭스 요 이후부터 잘라내면 되는 거예요. 요 이후부터. 자, 그러면 이거 출력해 볼까요? 요것도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패스가 무엇인지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패스만 출력을 해볼게요. 요것만 우리가 제대로 가지고 왔으면 요 매핑된 걸로 찾아낼 수가 있어요. 매핑된 걸로. 되셨죠? 다시 한번 요청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 주소는 JSP 5번이에요. JSP 5번 새로 고침. 출력된 로그 보세요. 출력된 로그를 보시면 이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거. URL은 이렇게 요청을 한 거고 여기서 우리가 URI라고 부르는 부분은 이 포트 번호 뒤쪽을 URI라고 부르는 거고 URI 중에서 제일 앞에 있는 것을 컨텍스트 패스라고 부르는 거고 이 컨텍스트 패스를 잘라내버리면 URL에서 컨텍스트 패스를 잘라내버리면 남는 게 뭐예요? 남는 게 슬래시가 남죠. 이게 우리가 처리할 요청 주소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처리할 요청 주소. 그죠? 그거를 누가 처리하겠다? 메인 컨트롤러가 처리하겠다. 이제는 뭘로 합니까? 얘로 get하면 되잖아요. 여러분들 맵에서 제일 중요한 메서드 두 개는 put하고 get이에요. put은 맵에다가 데이터를 저장할 때 get은 키 값으로 데이터를 가져올 때 get하고 put만 하시면 돼요. get하고 put만. 그게 제일 중요한 메서드 두 개예요. 자, 이거 패스를 알아낸 목적이 뭐예요? 패스를 알아낸 목적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매핑되어 있는 컨트롤러 객체를 찾기 위해서. 자, 여기가 이제 델리게이션 패턴, 위임 패턴. 패턴을 사용을 할 거예요.
패스 요청 주소를 처리하기 위한 요청 주소를 처리하기 위한 컨트롤러 객체를 찾는 거예요. 그거를 저는 액션이라고 할 거고요. 타입은 액션이라고 할 거고요. 컨트롤러라고 변수 이름을 만들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commands get 키를 뭐라고 주면 돼요? pass라고 주면 돼요. pass. 얘를 알아낸 목적이 얘 출력하니까 뭐라 그랬어요? 얘를 출력한 게 루트라고 했잖아요. 루트. 그죠? 그죠? 그 pass로 맵에서 get을 하면 무엇을 줄까요? 얘는 맵이죠. 맵에서 문자열 슬래시로 get을 하면 그 키에 할당되어져 있는 액션 객체를 주게 되죠. 이 녀석을 준단 말이에요. 누구를 주는 거냐? 얘를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메인 컨트롤러를 주는 거예요. 근데 메인 컨트롤러를 왜 액션이라고 선언했을까요? 부모 타입이 뭐니까? 부모 타입이 액션 타입이니까. 이것도 다양성이에요. 이것도 다양성. 그러니까 자바에서 상속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다양성이에요.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코드를 이렇게 작성할 수가 있어요. 맵을 만들 때에도 스트링과 액션이라고 하는 타입을 저장하는 맵이라고 선언할 수가 있고 그 맵에서 get 했을 때 실제로 얘는 메인 컨트롤러지만 얘를 뭐라고 부를 수가 있다? 액션이라고 부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얘를 찾은 목적은 뭐냐면 얘를 찾은 목적은 이제 컨트롤러가 리퀘스트를 처리한 후에 화면에 보여줄 뷰를 전달받으면 되는 거예요. 처리한 후에 그 뷰를 만들기 위한 문자열 JSP가 저장되어져 있는 문자열 이거잖아요. 그죠? 네. 처리한 후에 뷰를 만들기 위한 그 JSP 파일 경로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파일 경로는 문자열이기 때문에 스트링이라고 하시면 되는 거고요. 뷰라고 하시면 되는 거고요. 컨트롤러 클래스는 메서드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 execute. 여기다 리퀘스트와 리스폰스를 주면 돼요. 이 리퀘스트는 뭘까요? 리퀘스트는 이 녀석이죠. 이 녀석. WAS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가 이것도 위로 좀 올릴게요. 서비스는 클라이언트에서 요청하는 거죠.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가 WAS가 호출해주는 메서드인데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가 호출할 때 리퀘스트와 리스폰스를 준단 말이에요. 주기 때문에 그걸 전달하고서 컨트롤러한테 리퀘스트 처리해. 그 다음에 JSP는 무엇이야? 하고서 주도록 하면 된단 말이에요. 자, 이 문자열을 어떻게 여기다가 너무 어렵게 돌고 돌았죠. 그죠? 굉장히 어렵게 돌고 돌아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정말 요거 한 줄, 요 문자열 한 줄을 대신하기 위해서 이렇게 돌고 돌아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 이게 델리게이션 패턴입니다. 어렵죠? 일단 구조를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요, 비슷한 패턴으로 계속해서 포함이 될 거예요. 계속해서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나중에 여기도 뭔가 더 있어요. 여기서 로그도 출력해 볼까요? 네, 뷰가 무엇인지 뷰를 출력해 보고요.
사실은 여기서 저희가 나중에 할 일이 좀 있습니다. 나중에 리다이렉트와 포워드를 선택하는 포워드 방식인지 그 다음에 리다이렉트 방식인지를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은 무조건 포워드만 할 거여서 이 부분은 아직은 만들지 않았고요. 만들지 않았고 요것만 되셨죠? 네. 여기서는 포워드만 했습니다. 포워드만 요청을 이동시킨다. 포워드만 했습니다. 자, 되는지 봐야죠. 네. 다시 어디로 가면 될까요? 어디로 가면 되냐면 그냥 여기를 다시 하면 돼요. 여기 컨텍스트 루트까지만 딱 하시고서 엔터. 뭐 페이지가 바뀌진 않을 거예요. 페이지가 바뀌진 않을 거고 로그들을 보세요. 출력된 로그들을 보면 프론트 컨트롤러 일단 서블릿이 왔어요. 서블릿이 요청을 받았고요. 서블릿에서 한 내용들을 보면 URL 출력하고 URI 출력하고 컨텍스트 패스 출력하고 패스가 뭔지. 자, 이 패스를 가지고서 뭘 찾았을까요? 메인 컨트롤러라고 하는 걸 찾은 거예요. 메인 컨트롤러가 execute를 호출을 해줬어요. 얘가 리턴해준 값이 뭐예요? 얘가 리턴해준 값이 웹 inf 밑에 index.jsp를 리턴을 해준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리턴 받은 값을 request dispatcher를 이용해서 그 웹페이지로 forward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는 이런 페이지가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제가 여기를 보드 그리고 메인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이런 URL 주소를 처리할 수 있는 서블릿은 있어요, 없어요? 서블릿은 있죠. 우리 아까 서블릿 만들 때 딱 하나 만들었잖아요. 프론트 컨트롤러 서블릿이라고 딱 하나 만들었죠. 걔가 URL 매핑 시킬 때 얘를 매핑 시켰어요, 안 시켰어요? 시켰잖아요. 어노테이션 보시면 어노테이션에 보드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보드 밑에는 뭐가 있든 상관없다라고 별표를 써놨잖아요. 그죠? 그럼 요 서블릿까지는 갈 거란 말이에요. 볼까요? 엔터. 오류 발생하죠. 이거는 당연해요. 오류가 발생하는데 어디까지 진행한 다음에 오류가 발생했는지를 볼게요. 자, 제일 처음에 요청 주소. 프론트 컨트롤러가 요청이 됐어요. 프론트 컨트롤러가 됐고 프론트 컨트롤러가 받은 요청 주소는 아까 제가 입력한 거예요. 이거. 보드 메인. 그죠? 자, 여기에서 URI. 그러니까 앞에 프로토콜과 서버와 포트 번호를 잘라내버린 게 URI. 그죠? URI. 자, 이 URI에서 컨텍스트 패스. 그러니까 프로젝트 이름을 잘라내버린 게 패스. 그래서 패스가 뭐만 남았어요? 보드 메인. 이렇게 남았단 말이에요. 이게 아까 우리가 어노테이션에서 웹 서블릿 어노테이션에서 보드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주소도 처리할 수 있는 서블릿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어디에서 널 포인터 익셉션이냐? 널 포인터 익셉션이 발생했어요. 자, 어딘지 보면 되죠. 프론트 컨트롤러의 78번째. 이건 제 코드에서 78번째예요. 클릭해 볼까요? 여기에요. execute. 여기가 문제래요. 여기가 왜 문제냐면 그러면은 앞에 있는 컨트롤러가 널일 수밖에 없어요. 널에서 메서드를 호출하니까 그게 널 포인터 익셉션이에요. 그럼 컨트롤러가 널이란 얘기죠? 얘가 널이란 얘기예요. 커맨드에서 get을 했는데 get이 널을 리턴해 줬던 얘기예요. 자, 왜 널을 리턴했냐면 커맨드는 뭐였죠? 커맨드는 해시맵이었어요. 해시맵. 해시맵에는 지금 몇 개만 저장되어 있어요? 하나밖에 저장이 안 돼 있어요. 키가 이거 하나밖에 없죠. 그렇죠? 키가 다른 거 없단 말이에요. 해시맵에는 키가 이거밖에 없는데 아까 해시맵 호출할 때, get을 할 때 뭘 넘겼어요? 패스를 넘겼죠.
패스는 뭐예요? 이거란 말이에요. 그죠? 보드 메인이라고 하는 키값을 넘긴 거예요. 해시맵한테 보드 메인이라고 하는 키를 넘겼는데 보드 메인이라고 하는 키값은 없단 말이에요. 없으니까 맵은 value가 없어요 라고 하는 거죠. value가 없어요 하고 리턴을 해준 거예요. null에서 메소드 호출하니까 에러가 나는 거죠. 어찌됐든 그러니까 이런 URL을 이런 패스를 처리할 수 있는 메뉴가 컨트롤러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null 포인트 익셉션은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등장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네. 자, 이해되셨습니까? 네, 이해되셨어요? 어렵죠? 좀 어렵죠? 네. 네, 정신 없으실 거예요.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네. 네, 일단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질문 있으세요?